자, K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령은 평균 55세, 표준 편차가 15세로 나타났습니다. 30명을 추출해서 연령을 조사했더니 50세로 나타났어요. 과연 K대학교 전체 교직원의 평균 연령은 55세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 샘플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55세가 틀린 건가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알고 있는 값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K대학교의 교직원의 연령은 55세가 맞다라는 귀무가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55세가 맞다. 55세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55세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Z칼 해서 뭐라고 쭉 나오죠? 걸음걸이, 요거는 실내 구간의 값, P-밸류 값 이렇게 나오죠. 딱 보시면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Z칼 2걸음 이내에 왔네요. 1.8걸음이면 2걸음 이내네요. 요 안에 들어가네요. 그럼 55세가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안에 55세가 들어가 있네요.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요 안에 확률이 0.05보다 크네요. 작네요. 0.05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55세가 맞습니다.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68, 6.8% 이상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준점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렸다.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뭘 갖고 따지냐면 주로 이 P-밸류 값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통계학에서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어요. 0.05, 95%와 0.05입니다. 95%는 추정할 때 많이 쓰고요. 0.05는 가설 검증할 때 많이 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자, P-밸류 값은 뭐에 대한 값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다. 즉 0에서부터, 즉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을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귀무가설이 있으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00%다 그럼 뭐예요? 귀무가설이 완전히 맞는 거죠?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가 들어가냐면 0.05 확률로 5% 요 안에 들어가면, 즉 100에서부터 0.5 안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고요. 요걸 벗어나면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 즉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0.068이죠?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양쪽에. 요게 95%입니다. 양쪽으로 5%니까 나눠서 2.5, 0.025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아이스크림 회사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데이터는 예제는 전부 다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실내 구간을 이용을 해서 추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다 검증해 본 거를 가설 검증을 이용해서도 한번 다시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아이스크림 회사의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이다라고 결정을 했죠. 320g을 팔아야 돼요. 따라서 귀무가설은 얼마가 돼요? 용량은 320g이다가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이 맞습니다. 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항상 귀무가설이 맞습니다. 라고 출발을 하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해서 귀무가설이 맞냐 틀리느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서 쭉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검정 통계량에서 T값, X값, 뭐 P값 나오잖아요. 그죠? 자, T값 몇 걸음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1.96걸음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몇 걸음이나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2걸음. 아주 한참 멀게 떨어져 있네요. 따라서 귀무가설이 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확률로 따져봤더니 0.0000, 제로에 가깝네요.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예요? 제로.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검증은 뭐가 맞을 확률이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뭐예요? 제로다.
그럼 기무가설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320g이다? 아니다. 앞에 우리가 가설을 뭘로 세웠죠? 320g이 맞다가 귀무가설이고요. 320g이 아니다가 영구가설이라고 그랬죠. 반대가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무가설, 즉 320g이 맞다라고 출발을 해서 검증했죠. 근데 320g이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확률로 제로. 따라서 320g이 아니다. 따라서 320g이 아니니까 틀렸다. 니네 시정 조치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중심이면 기무가설은 320g이 맞습니다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임계치는 316g까지가 마지막 임계치고요. T값을 걸음걸이로 따지면 당연히 1.9496. 그 다음에 확률로 따지면 0.025. 왜 0.05가 아니에요?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측이면 0.05, 양측이면 0.025.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그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P값만 갖고 따지면 돼요. 뭐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입니다. 이 값을 가지고 기준점인 0.05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보면 되는 겁니다.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K텔레콤의 고객 이탈률은 9%입니다. 100명의 고객을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11명이 앞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객의 이탈률은 9% 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봤을 때 가설은 뭐예요? 0.09보다 작다. 0.09보다 크다. 자, 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가지고 쭉 따져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보면 되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예요? 0.75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 즉 뭐예요? 귀무가설이 0.09보다 작다. 즉 고객 이탈률이 0.09 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78%나 맞다라고 했으니까. 75% 이상. 됐죠? 그래서 요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즉 뭐냐면 이 값이 요 바운더리의 요거보다 기준점, 요게 임계치라고 했죠? 임계치 안에 들어오느냐 바깥에 있느냐를 따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 그림을 쭉 봐왔고요. 앞으로는 요 P값만 보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P값이 0.05보다 커요, 작아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분석할 때는 P값이 0.05보다 작아요, 커요? 이 얘기만 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